임상시험 선배 가이드 오늘은 7째 시간 시판 후 문제화된 의약품입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해 주시고 질문과 제안에는 답변이 가능하지만 악플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은 길고 긴 과정입니다. 후보 물질 발굴만 해도 평균 5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5천에서 10,000개의 물질을 검색했다면 그 중에서 10개에서 250개만 전임상 시험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평균 7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임상시험 1상, 2상, 3상으로 진입하면 5천에서 10,000개로 시작했던 후보 물질 발굴에서 각각 9개, 5개, 2개만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입하는데도 평균 13년이 걸립니다. 그 중에서 평균 하나만이 살아남아서 시판이 되게 되고 시판까지는 평균 1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어렵게 신약 개발 과정을 거치고 시장에 나오면 순탄하게 가면 좋겠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판 후에 Adverse Drug Reaction 발견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Specific Warning이 프로덕트 레이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컨트라인디케이션을 애드할 수 있고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에게 발견된 이슈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은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실지 마실지 결정하시도록 권고받을 수 있으며 힘겹게 얻은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판 후 시장에서 철수한 의약품 정보 확인은 다음과 같은 소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O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Who's Drug Information, Who's Pharmaceutical Newsletter, Mayer's Side Effect of Drugs, Stepan's Detection of New Adverse Drug Reaction,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Encyclopedia, Merck 인덱스, 각 국가의 헬스 오소리티 웹사이트, PubMed, Medline, 구글 스칼러 등입니다. 시판 후 철수한 의약품 통계를 보면 1950년에서 2011년까지는 FDA가 승인한 의약품 중 약 2%가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1992년과 2011년 사이에 캐나다, US가 승인한 의약품 중에서는 약 3%가 시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리스트를 보고자 하신다면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일부를 여기에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두 번째 임상시험의 역사를 보시면 시판 후 시장에서 철수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있습니다. 첫 번째 품목 시사 프라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네임은 시사, 시스프라이드, 프로폴시드, 프레팔시드 등이 있습니다. 2000년 1월 FDA가 시리어스 카디악 아리드미아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같은 해 7월 14일 철수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한국 얀센은 국내 시장 잠정 공급 중단을 표명하였고 2000년 10월 25일 이후 제조 및 수입이 중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품목은 페닐프로파놀 아민 PPA라고 부릅니다. 브랜드 네임은 PPA, 아쿠트리움 등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2000년 7월 14일 철수되었습니다. 좀 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살펴보면 1996년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PPA가 출혈성 뇌졸중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FDA는 2000년 11월부터 자국 제약회사들에 대해 PPA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과 다이어트 약의 판매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한국은 같은 해 PPA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에 대해 92개 제약회사에 자발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반발로 2001년 4월 식욕억제제나 단일제 또는 PPA 함유량이 100mg을 넘지 않는 품목은 그대로 유통되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 7월부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2003년 6월에 나온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PPA와 출혈성 뇌졸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 결과에 따라 2004년 8월 1일부터 PPA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 중지 및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부트라민 브랜드 네임 리덕틸 케이스입니다. 1980년대에 합성되어 처음에는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개발 과정에서 항우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자 방향을 전환하여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2010년 FDA에서는 제조사가 제출한 스카우트 보고서와 램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물 사용에 따른 유익성보다 위험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처방 사용 중지 및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였고 이를 제조사에서 수용하여 허가를 자진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2010년 10월 14일 리덕틸 등 60개 제품에 대하여 처방 및 판매가 최종 중단되었습니다. 스카우트는 시부트라민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 트라이얼의 약자로 시부트라민 심혈관계 영향평가를 EU의 허가 조건에 따라 제조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임상시험입니다. 램스는 리스크 이밸루에이션 앤 미티게이션 스트래티지의 약자로 시판후 위해성 완화 전략입니다. 미국 FDA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신약 등의 품목 허가 시 제조사가 시판후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발사탄 케이스로 대표적인 브랜드 네임은 디오반입니다. 2018년 발사탄 성분 제재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NDMA가 검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제지양 화이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생산된 제품에서 NDMA, N-나이트로소 디메틸아민이 검출되었고 이에 식약처는 2018년 8월 총 175개 품목의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이후 1년여가 지난 2019년 5월 2일 106개 품목, 7월 4일 27개 품목, 8월 14일 20개 품목 등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 등을 해제했고 2020년 마지막으로 8월 28일 잔여 품목 22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NDMA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군 발암물질로 이를 최대 허용치는 96나노그램입니다. 발사탄 이후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등 다른 성분 제재에서도 NDMA가 검출되었습니다. 라니티딘은 브랜드 네임은 대표적으로 잔타, 큐란 등이 있습니다. FDA가 2019년 9월 14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고 2019년 9월 26일 식약처는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일 FDA는 모든 프리스크립션 오버 더 카운터 드럭 라니티딘 함유 품목 철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원료 물질의 불안전성으로 공정 중 또는 보관 중에 자체 분해되면서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라니티딘 전 제품에 대해 NDMA가 초과 발생해 제조,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 중 또는 장기 보존 중 NDMA가 검출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해야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니자티딘 브랜드 네임은 나자엑스, 자니틴정, 니잔트 캡슐 등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9년 9월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자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한 후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위장약 니자티딘 원료와 93개 완제 의약품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13개 품목에 대한 판매 중단을 조치하였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일부 제조번호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 0.32ppm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잠정관리기준 0.32ppm은 니자티딘 1일 최대 복용량 300mg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 ICH-M7과 중앙약사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되었습니다. 니자티딘의 NDMA 검출량 및 복용 환자 수는 종전 발사탄
최대 검출량 112.1 ppm 36만 명 및 라니티딘 최대 검출량 53.5 ppm 144만 명보다 낮은 최대 검출량 1.43 ppm 복용 환자 2만 2천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대 검출량 기준으로 발사탄의 78분의 1, 라니티딘의 37분의 1 수준입니다. 2020년 6월 25일 7개 품목에 대한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메트폴민, 대표적인 브랜드 네임은 글루코파지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싱가포르 보건당국 HSA는 자국 유통 중인 메트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DMA가 검출되어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20년 2월 승인했던 메트폴민 의약품들에 대한 NDMA 시험 결과 1일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아 회수 조치를 권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2020년 5월 26일 발암 우려 물질 NDMA가 잠정관리 기준 초과 검출된 메트폴민 제제 31개 품목을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완제 의약품의 경우 수입 제품 34개 품목 모두 잠정 관리 기준 이하였지만 문제는 국내 제품이었습니다. 국내 완제 의약품 254개 품목 중 31개 품목에서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이번에 잠정적으로 제조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더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메트폴민의 NDMA 잠정 관리 기준은 1일 최대 허용량 96나노g을 기준으로 1일 최대 복용량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1일 최대 100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96 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0.038 ppm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 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 ICH M7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메트폴민 성분 의약품 중 11%만 NDMA가 초과 검출됐고 이마저도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이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른 시판 후 관리에는 현재 재심사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재심사와 RMP가 공존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RMP 재심사 중복 운영 해소를 모색하고 재심사 시판 후 조사 방법의 다양화를 이루며 증례 후 산출 기준 마련을 추진합니다. 2021년에는 RMP 법적 근거 신설 및 명확화를 하고 RMP 제출 시기 절차 개선하며 PSUR 별도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RMP와 재심사 대상을 통합합니다. 2022년에는 재심사를 삭제하고 RMP로 통합하며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합니다. 시판 직후 집중조사제도를 또한 도입합니다. 2023년부터는 RMP만 존재하게 되는데 2023년에는 재심사 신규 지정이 중단되며 2028년에는 신약 등 재심사가 종료됩니다. 2032년에는 희귀의약품 재심사가 종료되게 됩니다. 재심사 제도는 1995년 도입된 것으로 신약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허가 후 일정 기간 동안 4년에서 6년 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약물 감시 계획,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한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개 모두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 사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고 위해성 관리 계획 품목의 77.5%가 재심사 대상으로도 지정되는 등 자료의 중복 제출에 대한 개선과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국제조화를 이루기 위해 3단계에 걸쳐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좀 전에 설명드린 슬라이드에서처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의 국제조화,
수집된 안전정보 분석 강화 등 약물 감시 내실화, 자료보호제도 신설 등을 담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 2020년까지는 위해성 관리 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이행함에 따른 자료의 중복 제출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 내용과 양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정기보고 시 중복되는 자료는 위해성 관리 계획으로 우선 보고하고 국내 시판 후 조사 항목은 재심사로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의약품 특성에 맞는 국내 시판 후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 수를 유병률, 적응증 등에 따라 산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021년까지 2단계에서는 위해성 관리 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사항을 명확히 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를 위해 재심사 위해성 관리 계획 대상 통합,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시기 절차 개선,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 PSR의 제출 강화, 중점 검토 항목별 이상사례 분석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2022년까지 3단계에서는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 관리 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별도의 자료보호 제도를 신설하므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의 국제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또한 신약, 자료제출 의약품 등 안전정보가 제한적인 의약품에 대해 시판 직후 일정 기간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추가적인 약물 감시 제도, 가칭 시판 직후 집중 모니터링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